일반적으로 스마트 블록의 구조들이나 스마트 블록의 형태를 띄게 하는 경우들은 정보성으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글이 반드시 구조. 안녕하세요. 블로그 담당 컨설턴트 강사 동진쌤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블로그 열심히 썼는데 왜 내 글은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지? 예전에는 상위 노출 됐었는데 지금은 왜 노출이 안 된 것 같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의 알고리즘이 25년도에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어서치와 스마트 블록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상위 노출 알고리즘의 변화를 오늘 두 편에 걸쳐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요, 이론적인 부분과 스마트 블록과 에어서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2편에서는 실전 강의로서 그 이론이 어떻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되고 분석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오늘은 특별하게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25년도 네이버 블로그의 상위 노출의 핵심 중에 하나인 오늘은 에어서치와 스마트 블록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인 부분을 1편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2편에서는 실질적인 부분과 그 실질적인 이론이 어떻게 네이버 측에서 노출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상위 노출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까지를 2편으로 제가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1편에서는 제가 준비한 그 네이버 블로그에 정리한 내용과 함께 에어서치와 스마트 블록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에어서치가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에어서치, AI가 서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가 검색자에게 맞춰서, 검색자의 의도에 맞춰서 이 컨텐츠를 왜 검색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키워드를 왜 검색했을까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해답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의 이제 반복보다는 문맥의 내용 중심이 굉장히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누군가 홍대 맛집을 검색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는 노출되기 위해서 단순한 맛집 리스트보다는 친구랑 가기 좋은 캐주얼한 홍대 맛집 추천, 이런 식으로 해답을 주거나 검색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도와줄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먼저 뜨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에어서치, AI가 서치해주는 개념이고요. 스마트 블록은 뭐냐? 그 에어서치가 검색해줬던 것들을 블록 형태로, 블록 단위로 묶어가지고 AI가 노출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서치의 로직을 갖고 지금 현재는 네이버 측에서는 스마트 블록이라는 블록 형태로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25년도 블로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그럼 좀 더 나한테 맞춰서 쓸 수 있을까를 6가지에 걸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키워드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첫 번째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렸던 에어서치에 대한 검색자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블록의 등장과 구조화된 글쓰기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검색자 기반 글쓰기 전략과, 그렇다면 내가 스마트 블록을 어떻게 내가 노출시키고 진입시킬 수 있을까? 내가 잘 쓰고 있는 걸까라는 체크리스트 항목도 제가 같이 한번 준비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다 적용해서 이 알고리즘을 네이버 측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알고리즘의 변화에 맞춰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블로그 운영법으로 제가 오늘은 이론으로 1편에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더 이상 키워드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예전에는 뭐 인테리어나 이주 청소, 이사 청소 같은 키워드만 반복해도 상위 노출이 가능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25년도에서는
단순하게 키워드 반복만으로는 절대 상단에 뜰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핵심은 검색자의 의도를 반영한 컨텐츠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로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로직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죠? 에어서치라고. 이 에어서치는 AI가 서치해주는 것처럼 검색자의 의도에 반영한 걸 진짜 뭘까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키워드를 검색했다라고 하면, 내가 강남 맛집을 검색했다라고 하면 그 강남 맛집을 검색한 사람들의 찐 의도는 뭐냐를 저희는 본다는 거예요. 강남 맛집이 궁금한 게 아니고 강남에 있는 파스타 맛집이 궁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검색자가 평소에 많이 검색하는 것들을 AI가 스마트 블록 형태로 지금 노출시켜주고 있다를 저희들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어서치의 핵심은 검색자가 궁금해할 질문에 대한 답을 컨텐츠 안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상위에 노출시키고 에어서치가 긁어가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어서치의 답으로 스마트 블록이 등장해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마트 블록의 구조들이나 스마트 블록의 형태를 띄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블록 형태이긴 한데 정보성으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글이 반드시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상위 노출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좀 꿀팁으로 알려드리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뭔가 맛집을 한다라고 하면 맛집 위치, 맛집 가격, 맛집 후기, 맛집 비교 정보 같은 문단 단위로 정리해가지고 글을 썼을 때 AI가 자동으로 그걸 인식해서 상위 노출로 긁어가기가 쉽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빼곡하게 기승전결 처음부터 끝까지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라 문단에 나눠가지고 인용문을 꼭 활용하셔서 글을 쓰시면 노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렇게 했는데도 글 쓰는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시면 검색자 기반의 글쓰기 전략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예시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강서구의 입주 청소 후기로 실제 사용해본 후기와 가격 비교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라고 하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 두 번째, 실제로 이 견적은 얼마 정도 나올까?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 사용해본 후에 만족했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들을 이런 식으로 상대가 궁금해할 만한 검색에 대한 해답을 저는 글 안에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제목으로 넣어줄 때마다 AI는 이렇게 하나씩 섹션을 나눠가지고 스마트 블록 형태로 노출시켜주고 있는 게 현재의 AI 로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좀 체크해볼 부분이 있죠. 스마트 블록이 진입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진입하기 쉬울까를 제가 조금 한번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봤어요. 5가지 정도는 꼭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저게 생각하는 건데, 첫 번째, 정확한 위치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맛집으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나 정보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숫자로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표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기는 단순하게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경험이 기반으로 잘 적상이 돼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진이라든지 뭐 캡처 이미지라든지 뭐 표나 뭔가 보기 편한 정보의 신뢰도를 강화시켜줄 만한 내용들을 더 첨부해주는 게 더 좋고요. 그 제목에 꿀팁이긴 한데 후기라든지 실제 경험이라든지 뭐 비교한다라든지 좀 상대가 궁금해할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호기심 가질 만한 제목들을 제목에 꼭 넣어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이렇게 했을 때 비교적 네이버 AI가 이 글 괜찮다, 이 글 신뢰도가 꽤 많네, C랭크 꽤 높게 줄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해서 스마트 블록으로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총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이제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나한테 맞는 블로그 운영법을 꼭 찾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고 25년도도 있겠지만 분명히 26년도에 맞는 알고리즘은 또다시 발전하고 바뀌어 갈 텐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간단한데 검색자 중심으로 글을 쓰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내가 궁금한 내용이 아니라 상대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정보와 경험을 조합해서 글을 구성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글은 노출시켜주고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판단하고 인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블로그도 사실 컨텐츠 품질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키워드만 반복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젠 구조화된 글도 필요하고요, 충실한 정보도 필요하고요, 꾸준하게 운영해 나가는 한 가지 분야의 전문성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이버 블로그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스마트 블록과 에어서치, 상위 노출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되거든요. 오늘 이론 1편을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모르겠는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신 후에 2편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만나요. 안녕.